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성을 만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이성을 만나는 방법, 즉 번호를 얻는 방법이 되겠죠. 흔히 말해서 헌팅이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성의 연락처를 얻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헌팅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번호를 수집하는 콜렉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얻는 거는 수단,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 통로가 될 뿐이지,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과 번호를 물어보는 그 과정에서, 그 만남에서 어떻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첫인상을 남기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 혹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이런 헌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첫 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내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그에 반해 이 직장이나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더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결정과 무관하게 이미 알게 되는 사람과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도 제가 이전에 스몰 토크와 그 경청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 잘하는 법이라는 파트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던 스몰 토크와 경청, 이 두 가지를 잘 숙달하여서 적절한 사교성과 부담스러움만을 주지만 않으면은 기회는 사실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자, 예컨대 학교 OT 자리에서 평범한 나의 소개만을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 OT라는 이 자리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 거죠. 자, 매일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존재감을 보이는 건 훨씬 쉬울 테고요. 직장이나 학교 모임 같은 곳에서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학교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학교에 아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라도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자, 이 이후로는 이제 지나가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반 친구들, 같은 반 학우라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보이면 그 이성이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같은 학과 친구라는 것, 같은 반이라는 것, 뭐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수업을 하나 정도 듣는다는 것,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인지를 검증해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생활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걱정을 좀 사라지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겠죠. 공공장소 접근 시 회사, 로비, 커피숍이나 대학교 주변 골목에서 말을 걸게 되면 경계심을 낮추고 약간의 친밀감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헌팅 이제 강의를 잘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학교나 모임 같은 명분을 조금 헌팅에 심어주고 싶다면은 학교 내 캠퍼스 혹은 학교와 번화가 이런 데에서 번호를 물어보면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상황 설정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럼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옆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인사 나눈 다음에 조금 더 학교 생활을 한 다음에 아니에요. 바로 앉아야 돼요. 이런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내가 불특정 다수인 이 학교 친구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손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MT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발표를 늘 시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옆자리가 비는 경우도 그렇게 늘 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먼저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학교 생활을 하고 조금 더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기회라는 게 준비가 됐을 때 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준비는 앞으로 더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저 한 명의 이성하고만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저 여성하고 잘 되고 싶은데요. 그 이성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예쁘다, 발표할 때 목소리가 좋았다, 옷차림이 괜찮았다, 이 정도지 저 사람이 나와 얼마나 잘 맞을지에 대해서는 예상이고 가능성이지 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혼자 환상을 펼치고 내가 저 사람과 잘 될 것, 그리고 잘 되고 났을 때 그런 좋은 관계들을 너무 기대하시면은 다른 가능성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바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곧 뻘쭘해지기 때문에 옆자리에 앉았다면 바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걸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녕, 옆에 앉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아니면 밥 먹었어? 그리고 나서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과제 내주신 거 다 했니? 여전히 책을 꺼내고 펼치는 행동은 멈추지 않아야겠죠. 자연스럽게 나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 해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죠. 수업 준비와 말을 건네는 행위가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공공장소와 달리 쉽사리 상대방이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가지 않을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얘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라는 사이 정도로만 인식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호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됐을 때 그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옆자리에 앉아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전 영상에서 설명이 드렸던 공공장소 접근, 그걸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옆자리에 앉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화의 양은 늘어나고 친밀감은 더 높아질 거예요. 길게 대화할 기회가 온다면 수업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젠 개인적인 화제도 한번 꺼내보죠. 자, 입고 있는 옷이나 혹은 사용하는 필기도구 이런 것들로 가볍게 말을 걸어보면 좋아요. 그 펜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 야, 되게 귀엽게 생겼다. 팔찌 되게 예쁘네요.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구했어요? 말을 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가벼운 부탁도 좋아요. 어디서 파는지 좀 알려줄래요? 너 사러 갈 때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 인사 잘 해왔고 학교 생활이 여전히 유효하게 친구들과 계속 가볍게 인사 많이 하고 있고 옆자리에 앉으면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면은 이런 나의 부탁에 답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수해 줄 겁니다. 부탁을 빌미로 해서 수업 이후에 자판기 커피라도 좋으니까 음료수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헤어질 때쯤에 다음 수업 때 혹은 학교 일정을 핑계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사실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너무 힘들다. 조금 더 쉬운 방법 없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저를 드러내야 되는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판을 좀 깔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팀 과제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협동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아주 쉽게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때만큼은 진짜 주도적으로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은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판이 짜졌고 여기까지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까지도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팀에 있는 그 팀 과제를 같이 하는 다른 주도적인 사람이 내 역할을 다 해버리고 말 거예요. 부디 우물쭈물하지 않고 팀의 방향을 잘 이끄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즉 팀장이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예컨대 이 과제는 2명씩 나눠서 A파트, B파트로 분담하는 게 좋겠어요. 정호님하고 미영님이 이렇게 A파트 맡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B파트는 수진님이랑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보통 조장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자, 회의 중에 같이 밥 먹으면서 사적인 얘기도 좀 하다가 가능하면 약간의 농담까지 섞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거 알아요? 이번 과제 팀 점수가 있대요. 우리 단합대회라도 한번 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다 같이 모여서 사우나도 한번 할까요?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팀 과제를 하고 나서 헤어지는 길에 처음 볼 때는 이 과제하는 게 좀 서툴 줄 알고 팀에 넣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꼼꼼히 일을 잘 하시네요. 이런 식의 그 대화를 통해서 첫인상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구실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겠죠. 학교 끝나고 바로 또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 끝나면은 바로 또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정신없는 삶이라 학교 수업 이외에 더 이상 가까워지는 친밀함은 갖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리액션이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은 동아리 혹은 모임에서의 접근을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학교를 예시로 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접근하는 방법 얘기한 거예요. 자, 동아리 혹은 모임에서의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자, 모임의 경우에는 오늘 본 상대를 다음에 또 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가도 좋아요. 뭐 헌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장과 학교보다는 사적인 느낌이 강한 게 동아리 혹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한결 덜합니다. 이 공간에 대한 목적 의식이 학교나 직장은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공적이고, 근데 동아리 모임은 아주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져 있는 공적인 것 같은 냄새가 풍기지만 사실 목적은 굉장히 사적이거든요. 본인의 인생에서 이 모임이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통성명이 끝난 사이라면 직업이나 학과를 통해 짓궂은 농담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공무원이세요? 어머, 아쉽다. 소개팅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꿈이 가정주부거든요. 어려서부터 종갓집 며느리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서로 모른 척하고 처음 보는 걸로 할까요? 뭐 이 정도 수위 높은 농담을 해도 원래 유쾌한 장난을 좀 즐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히려 익숙해지면 맞장구 치면서 농담을 건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럴 걸 그랬어요. 이제 가정주부 만나는 게 꿈이거든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우리 딱 맞네요.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임과 동아리에서는 요 정도의 수위도 가능합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서로한테 관심을 느끼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행위는 단순히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넘어서 성적 긴장감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적 긴장감이라는 게 꼭 야한 이야기를 할 때만 풍기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로 느껴지는, 여자로 느껴지는, 즉 남자라는 것들을 지칭할 수 있는, 여자라는 관계를 그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남자들 좋아하거든요. 혹은 제가 원래 남자친구들만 많은데 이런 성격의 여자들하고는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성적 긴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외교학과라 졸업하면 해외로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할 경우에 나 외국 가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결혼할까요? 참. 근데 제가 1시간이면 입맛에 안 맞아서 코리아타운에서 살아도 괜찮죠? 내지는 똑똑한 사람이 내 이상형인데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 근데 제가 길에서 객사를 팔자라 한국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쉽네요. 이 요령이라면 한번 당기고 한번 밀어주기를 번갈아 사용해서 농담이란 느낌을 좀 주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를 형성해 놓은 후에 다음에 만날 때 오랜만이네요. 뭐 하느라고 안 나온 거요? 못 본 사이에 이미 결혼하고 온 건 아니죠? 이렇게 내가 이전에 던져놓은 농담의 연관성을 살려서 한층 더 수위가 높은, 좀 더 적극적인 농담을 펼치면 상대방이 나와 나눴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에 대한 재인식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근황 토크 나눠야 되는 이런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다음 단계부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다. 내가 얘랑 이런 얘기까지 나눠서 이미 이 정도의 친밀감을 해도 되는 사이지? 라는 것들을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오르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은 조금 더 과감한 농담으로 그동안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분위기에서 당연히 한진 씨죠.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게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살짝 망설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 아직 번호도 몰라요, 서로. 참,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하면서 번호를 물어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이제 헌팅, 그러니까 이제 공공장소에 접근, 그냥 헌팅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 때도 그렇고, 자,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셜, 그러니까 이 학교나 직장, 모임에서의 만나는 법을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기면서 드는 생각이, 학교나 직장, 모임에서의 이성을 만나는 이 방식은 우선적으로 해보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단점이 조금 많거든요. 상대방이 이악 물고 저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거나 혹은 경쟁자들과 너무 치열한 게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여초 회사 혹은 남초 모임 이런 경우라면은 되게 힘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도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말고는 다음에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 정말 긴박하고 정말 아슬아슬하기도 한 길거리 접근, 공공장소에서 접근 연습을 진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 좀 연마한 다음에 이런 학교나 직장, 모임에서의 접근을 하시면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공간에서 무조건 이성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이제 모르는 사람을, 낯선 사람을 편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인 거죠.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더 많아요. 이 블로그에는 제가 글을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지면은 편집할 때도 힘들고 편집을 안 하도 해도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블로그에 또 글을 더 많이 써놨으니까 그거 마저 보시면은 더 잘 정리되어 있고 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카톡 하는 법 그리고 약속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